서울의 한복판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단지가 탄생합니다. 강남을 넘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3616세대의 대단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오늘은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망과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일정인데요. 자, 원래는 2024년도 초기에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3, 4월 달에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늦어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서울시 자문회의가 이제 자꾸 늦어져서 이렇게 이제 검토가 계속 자문 1차, 2차, 3차, 4차를 이렇게 받게 돼 있어서 그게 이제 진행이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도 구청에다가 항의성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 담당자의 얘기는 참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잘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강북 대개전이 뭐 서북 대개전이 해서 빨리 주거환경을 하자는 얘기해서 빨리빨리 사업 진행을 시켜주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놓고 왜 이 원효로 일가는 이렇게 자꾸 늦어지냐라고 이제 항의성 이제 이렇게 전화하니까 여기는 그런 것하고는 결이 틀리다 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결이 틀리냐 그랬더니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국제 업무 도시도 들어서고 또 원효로 일가 뿐만 아니라 1가 2가 3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원효로 1가 같은 경우에는 또 용산 국제공원이 들어서죠. 거기가 뭐 10분 거리고, 그 다음에 전철도 남영역 1호선과 경의중앙선, 또 효창공원 압력, 그 다음에 4호선 숙대 입구역이 전부 다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한 겨울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지금 그곳에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맞춰서 겨울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잘 되고 있다라는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이죠. 이 역세권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2023년도 6월 30일자로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 기준을 바꿔놨죠. 그 바람에 2023년도 6월 30일 이전에 서울시에 사업 승인을 요청한 곳은 기존 법대로 가고, 그 이후에 지난 곳은 최대 면적의 제한이 있죠. 2만 제곱미터. 그럼 2만 제곱미터 같으면 한 6,000평 되는데 이런 대규모 개발은 물 건너간 거죠. 그래서 시비가 엇갈렸던데, 그래서 아마 지금 신속 통합으로 많이 지금 전환돼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또 이 대규모 개발입니다. 3,316세대라면 참 대단히 큰 아파트죠. 또 이게 큰 것뿐만 아니라 아까 구청 주무관의 말 맞다나 주거 품질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 진짜 강남을 넘볼 수 있는 그런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공인프라 확충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건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재건축은 이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가 뭐 30년이 지나서 가장 시급한 게 주거 주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주거 주차가 0.5%밖에 안 되니까 그냥 뭐 새벽 2시가 돼서 나와서 길 밀어주고, 또 그 농물이 나온다, 뭐 이런 뭐 무슨 뭐 벌레가 나온다, 이런 게 살기 불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건축은 사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에서는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용산 원효로 일가역도 가보면은 이게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면 서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1m 폭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또 도로 개선도 해줘야 되고, 또 공원에 녹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지 공간 확대로 주거 환경 개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교육시설이라든가 또 공공 주민 편의시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갖춰져 간다 그러면 인프라가 확충이 됐을 때 그만큼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자, 지역 가치 상승이죠. 역세권 입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적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 상업 공간 조성으로 생활 편의성이 증대가 됩니다. 재개발로 인한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요. 또 인구 유입과 소비 증가로 지역 경제 발전이 된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또 공공기업이 임대주택이죠. 다양한 주거, 충족, 수요 및 여러 계층의 주거의 니즈를 해결해 줍니다. 자, 이게 역세권 도시정비원 재개발이 뭡니까? 이게 지금은 시프트가 아닌 장기전세주택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서울에는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주거 2종, 뭐 주거 3종이니까 사실 용적률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성에 나오질 않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시로 제안한 게 바로 그거죠. 여기다가 용적률 500% 준주거로 다 종상향시켜줘서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반씩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에게도 사업성이 좋아지고, 또 그에 따른 이 서울시에서도 또 이 신혼부부나
또 청년주택을 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게 윈윈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 장기전세 주택이 또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 어떤 뭐 이렇게 이 소형 평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25평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확정을 해서 25평, 33평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임대주택인지 모르죠. 이거는요. 그래서 그 확보를 하고 또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서로 또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기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민 이주비 재정착 문제죠. 이건 어디 가나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될 게 없는 게 뭐냐면 일시적 이주가 필요하죠. 재개발 기간 동안 기존 주민들이 임시 이주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야 또 이주를 해줘야 또 철거가 들어가고 철거가 들어가야 공사 착공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그 토지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감정가의 뭐 50% 내지 뭐 60% 이런 걸 가지고 그 이주비를 지급을 하죠. 그러면 이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이 조합원들은 그쪽에 가서 주택을 사가지고 뭐 거주를 하든가 아니면 뭐 전세를 살다가 입주를 하든가 그런 방법을 택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또 주어지는 게 있죠. 대체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이주비를 가지고 가서 집을 사가지고 있다가 입주를 할 적에 이건 대체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을 때에 이 준공, 그러니까 사연 승인인 날로부터 이 아파트에 3년 안에만 입주하게 되면은 이 대체주택은 비과세를 받는 그런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비용으로 이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서 난 입주를 못하겠다. 그렇다면 여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프로가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지에 떨어지면 또 한 1억 정도 오르겠죠.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각한 곳에 가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럼 그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또 이제는 구역지도 떨어지고 조합 설립이 났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 공사가 제대로 가했구나. 그러면 그때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분들하고 서로 손바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손바꿈이 이루어져서 들어오신 분들은 조합에서 어떤 동의를 받을 적에 바로바로 동의를 해줘서 오히려 더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정착에 어려움이 있죠. 일부 주민들이 재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사실 원주민들이 본인이 이 재입주한다는 이율이 많아야 15에서 20%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바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해석이 될 거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합의점도 도출되죠. 하긴 뭐 형제가 다른 이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도 성격이 다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또 추진위에서 그런 조합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절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도시 경관이 변화가 되죠. 현재는 이렇게 뭐 우산 쓰고 지나다니면서는 그런 쫓길이 되겠지만 지금은 다 뭐 이렇게 공사를 갖다가 길을 넓히고 또 이렇게 완공 후에 내가 또 입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안전마진을 받고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게 서로이기 때문에 이 도시 경관 변화에 큰 의미를 둘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개발의 시너지 효과죠. 용산구 도시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또 주변 지역 개발 연계가 됩니다. 오늘 1가 2가 3가 4가 그 다음에 국제업무도시가 이어진다면 결이 다른 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들어섬으로써 강남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발 프로젝트는 원효로 일가의 재개발이라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 및 과제죠. 예상 세대수는 3,316세대죠. 대단지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구역 지정 예정 시기는 또 상반기 내에 2025년 상반기 내에 완료를 전망을 됩니다. 그래서 원효로 일가 재개발은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가치 상승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또 어디가나 그러한 과제는 다 있는데 잘 해결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가치 투자죠. 원효로 일가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장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투자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발전 중심축이 되고 또 주거 만족도도 개선이 되고 또 교통상업 교육도 인프라 프리미엄에 들어선다면 부동산 가치 상승은 주변 시세 대비 15에서 20% 이상 상승이 예상될 거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